웰컴백 밀리테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22강의 1번과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2강의 1번 문제 먼저 풀어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유형이 어법 문제인데 지금 ABC 3개만 체크하면 된다. 맞죠?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았어. 그 중에서 제일 좀 여러분들이 얘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A 정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whatever, whenever 보자마자 출제 의도가 바로 포착이 되어야 해. 왜냐면 선생님 연습했었죠. 뭘 물어보는 문제죠? what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 whenever는 복합관계 부사. 이런 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결국엔 둘 중에 하나잖아. 공통적인 건 빼자고. 뭐를 빼야 돼? ever를 여러분들이 빼고 보면 뭐만 남아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만 남았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풀 수 있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은 바로 종속절을 우리가 봐서 종속절이 불완전하고 완전한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었냐면 이 종속절 안에 뭐밖에 안 나왔어요. 형용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여기 주어가 없어요. 얘는 문장이 불완전해요. 근데 왜 답이 whenever이죠?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속절, 문장이라는 건 일단 뭐가 이제 필요하죠?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일문일동, 동사가 필요하다고. 근데 동사가 안 보여.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뭐랑 뭐가 같이 사라진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같이 사라진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주어와 동사 같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같이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됐다? 문장이 완전하다. 그래서 whenever이 답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관계사에서 종속절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를 물어보는 건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대가 와야 되는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대가 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고요. 즉 뭐를 봐야 되냐면 문장의 완전과 불완전은 동사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용사 하나밖에 없어. 뭐가 동시에 사라졌어? 주어와 동사가 동시에 없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동사 is에 대한 보어 형용사까지 문장이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용어구로서 when possible은 무슨 뜻이야? 가능할 때마다 라는 뜻으로서 종종 이렇게 이리지가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B번하고 C번을 우리 굉장히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B번은 여러분들 보자마자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되죠. 얘가 수식해주는 명사가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되는데 바로 뭐가 보여요? 이그젠플 뒤에 뭐가 보여? S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바로 가산을 나타내므로 답은 a few가 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C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거 언제였었죠? 21강이었나? 어법 문제 풀었을 때 20강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어법 문제 풀었을 때 본동사, 준동사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여기에 made가 있었다면 그럼 우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능수로 풀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ade는 또 본동사로서 과거도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얘는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make도 making도 다 능동을 나타내니까 우리는 오로지 뭐만 체킹하면 돼? 오로지 본동사 유무만 체킹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블로그 자료에 이거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별표 왕따시만하게 여러분들 체킹하셔서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지를 봐야지 하기 이전의 단계가 뭐라고? 절 끊기라고. 왜? 만에 하나 우리 밑줄 쳐 있는 이 동사 자리가 만에 하나 주절이라면 뭐를 기억해야 돼? 일문일동. 문장 하나에 동사 하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절이 종속절일 경우에는 본동사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 뭐일 경우에? 분사, 구문일 경우에는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해. 선생님이 일단 보여줄게. 뭐 하자? 일단 절을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이 주절인지 종속절인지를 알려면 어디를 보면 돼?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절이라면 얘는 종속절 되는 거고 종속절이라면 얘는 주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만에 하나 앞에가 주동이라는 주절이야. 그럼 여기는 뭐여야 돼? 접주동이라는 종속절이어야 되는데 뒤에 뭐가 없어? 접주동 없으니까 얘는 분사 구문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앞문장을 봤더니 앞에 뭐가 있어?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앞문장이 종속절. 그럼 뒷문장이 뭐라는 얘기야? 뒷문장이 주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주절 속에서 일문일동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make가 본동사가 아니라면 나머지 속에서 본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있어 없어? 본동사가 없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make로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언제 연습했었냐면 2강에서 선생님이 예전 영상을 웬만하면 좀 안 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말투가 아니잖아요. 엄청 나긋나긋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다시 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2강의 인트로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분사구문 싹 다 정리해줬어. 2강에서 분사구문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2강에서 아예 인트로로 빼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요. 그때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던 포인트야. 절 끊기가.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항상 콤마 뒤에 ing의 밑줄이 쳐져 있어. 얘는 그나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으니까 출제 의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이 됐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단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making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콤마 뒤에 ing 분사 구문 이런다고. 그래서 얘는 뒤에 능소로 골라야 되는 건가? 이런다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을 끊자. 자, 얘는 어떤 문제였어? 절 끊고 앞에를 봤더니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앞에가 종속절, 뒤에가 주절. 자, 그렇다면 making이 주어라면은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가 없다.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주어가 없나요? 아, 명령문이겠지. 여러분들 주어보다 뭐가 더 중요해? 문장을 구성을 하려면 동사가 중요해. making이 주어라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으므로 우리는 주어를 버려버리고 make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C번의 답은 make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요소 굉장히 많이 설명했어.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요. 다음은 어휘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 중요한 어휘가 많으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했던 단어다. 자, 뭐부터 볼까요? hinder?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무엇을 방해하다라고 했었는데 hinder는 우리한테 뭐로 더 많이 익숙하지? prevent 목적어 from 동사 ing, keep 목적어 from 동사 ing, stop 목적어 from 동사 ing와 같이 누가 무엇 하는 것을 방해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같이 외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듀러블도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insulate,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오죠? 절연시키다, 절연하다 라는 것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어렵지가 않죠. 아, 그리고 각주 표시되어져 있는 corrosion, 왜 각주인지 모르겠어. 이거 필수어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when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얘가 만에 하나 주어라면 뭐가 필요하다? 접주 동사가 필요해. 자, 그런데 여기 동사가 없어. 선생님 그럼 얘는 틀렸어요. 가 아니라 우리가 뭐를 간과했어요? 접속사를 간과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다? 분사 구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챙겨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뒤에가 주어 동사잖아. 그러면 앞에는 접주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접주동의 동사가 없다라면 이때는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when을 지웠더라면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을 빨리 찾을 수 있었겠죠. 여기에서 when은 그냥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살려두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when이 생략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황무지로 여행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로 갈게요. 장비의 유형, 은이 주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 빨리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대가 생략됐구나.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의 유형, 은, 그 다음에 뒤에 동사, either이 나왔으니까 빨리 A or B 찾아주셔야 되겠죠? help와 hinder가 뒤에 있는 effort라는 목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도와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가 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특정한 장비는 will depend on, 자,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많은 요소들에 의존을 하는데 그 많은 요소들이라는 것은 include, 포함합니다. 요렇게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 여기서 잠깐만 이 which 자리에는 대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뒤에, 즉 계속적 용법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include가 지금 단수복수 챙겨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콤마 위치가 나오면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다라고 했을 경우에 단수 취급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해석적으로 봤을 때 뒤에를 봐봐.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factors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보면 특정한 장비는 많은 요소들에 의존을 하는데 그 많은 요소들은 환경, 무게,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풀었었던 A번 나왔다. whenever possible 자리에 뭐가 생략됐다고?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it is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아까는 whenever에 밑줄이 쳐져 있었지만 자, 이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되는 이유. 자,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it is 생략됐으니까 비동사 뒤에 부사 올 수가 없겠죠.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적으로는 가능하다면 가능할 때마다 try to bring, 자, try ing가 아니라 try to가 나왔으니까 뭐 하려고 노력하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장비, 어떤 장비, 많은 사용을 가지고 있는, 즉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은 이 3번 문장이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multiple uses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다용도 물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야? 물건 하나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쓰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 그 예시를 줄 겁니다. 자, 무엇이? 내구성이 있는 스페이스 블랭킷은 비상담요. 자, 이 비상담요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뒤에는 당연히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 지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무엇으로서 뒤에는 당연히 여러 개가 나와야 돼. 첫 번째, 한 겹이 더해진 옷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널로도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시그널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어디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황무지 여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뭔가 우리한테 긴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호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일단은 그 안쪽은 오렌지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은 은색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만에 하나 언제 여행하고 있을 때, 겨울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온통 눈으로 뒤덮여서 다 하얀데 하얀 색깔을 보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확 띌 수 있을 만한 오렌지 색깔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알록달록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황무지라면 알록달록이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황무지 같은 경우에는 막 흙으로 다 덮여져 있다, 황토색으로 덮여져 있다라고 하면 오렌지 색상이 눈에 안 띌 수도 있는데 그 겉에는 무슨 색상이에요? 반짝반짝한 이제 은색이잖아. 이런 것들이 햇빛에 비치면 사람들 눈에 더 잘 띌 수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걸로도 사용이 가능하냐면 물을 모으는 장비로서도 사용이 가능할 거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내구성이 있는 이거 한마디로 뭐가 가능한? 방수가 가능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도 여기서 모을 수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또 뭘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엄폐물로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있는 비상담요뿐만 아니라 군용 판초라든지 아니면 두꺼운 쓰레기 봉투 아니면 낙하산, 줄 이러한 것들은이니까는 당연히 복수 취급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a few other examples, 바로 앞에서 얘기한 다용도 아이템에 대한 또 다른 예시들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2번 문제에서는 a few와 a little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었지만 얘는 또 사실 뭐로도 변형이 가능해요. 만에 하나 학교 선생님이 그냥 few로 바꿔버렸어. 여러분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해서 뒤에 examples s 있어서 a few였어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few로 바꿨다고. 자, few와 a few의 차이.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a few는 조금은 있는 이라는 긍정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긍정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거랑 문장 구조가 똑같은 상태예요. bringing ing가 자, 여러분들 뭐라고 판단해야 되냐면 접주 동사, 얘를 동명사로 봤다면 자, 어디까지 that 앞에서 여러분들의 문장이 일단은 절이 하나가 끊겨야 되는 겁니다. that부터 또 새로운 절이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본동사가 있다, 없다, 본동사 없다. 그럼 아까 했었던 거랑 같은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를 살려놓은 분사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that은 왜 왔느냐? 앞에 있는 기어를 꾸며주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장비를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ake sure. 우리 아까 했었던 부분이다. 맞죠? 명심하십시오 라는 명령문이에요. 그럼 뭐를 명심하냐면 to protect it. 여기 있는 it은 자, 1번 batteries, 2번 기어. 당연히 단수니까 기어를 나타내겠죠. 배터리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어떤 장비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장비를 보호를 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추위라든지 스며드는 습기라든지 아니면 소금의 부식 또는 모래로부터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가 by 동사 ing라는 것이 방법이니까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를 알려줄게 될 겁니다. 일단은 먼저 그 장비를 뭐를 가지고 쌓아야 돼? 절연이 잘 되는 물질로 쌓아야 합니다. 지금 insulating이 뒤에 있는 material 꾸며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insulated가 되면 안 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material이 지금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기어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어가 절연이 잘 될 수 있도록 절연을 시켜주는 머테리얼로 쌓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그거를 쌓았어. 그 다음에 placing it, 그 기어를 place, 두라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방수 가방에다가 두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 중요하고요. 사실상 2번 지문은 선생님이 로직보다는 어법,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술형이라는 건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법적으로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문장 구조가 2개 이상이다 등등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면 사실 구문 독해를 해서 정확히 문장 구조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까다로운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글로 된 그 지문을 어떻게 나름 또 다시 역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적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술형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내 머리에 용량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문 독해를 역으로 활용을 해서 영작을 해나가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게 양이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항상 매번 이번 강의 끝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로직 살펴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법이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빈칸 하나만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황무지 여행할 때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가능하다면 다용도의 쓰임이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다니려고 해라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어법하고 서술형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2강의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유형을 살펴봤더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나왔어. 그래서 사실은 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번 수능 특강에서 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으로 나왔었던 문제 중에서 얘가 가장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답이 여러 개로 갈린다가 아니라 확 꽂히는 답이 없었을 것 같아. 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지문이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키워드 체킹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앞에를 살펴봤을 때 이제 키워드를 보면 프랑스 정부가 스키를 이용했다고 하죠. 무엇에 대해서? 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서 이제 스키를 이용을 한 겁니다.
뭐 했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막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그 경제를 다시 살리고자 했을 때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서 스킬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대체 스킬을 어떻게 이용을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 그래서 1번 뒤에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스킬 리졸트가 바로 나옵니다.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지어진 스킬 리졸트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수식은 다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동사로 가보시면 이게 언제 지어졌다? 1950년대 이후에 지어졌는데 뭐 하기 위해서 지역 개발을 돕기 위해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1번에 있었던 내용과 지금 같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춰서 1번 앞에서 가장 핵심이 됐었던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스킬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 개발에 대한 전략이라는 이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경제 재건이라는 이 두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볼 거야. 자, 두 번째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보려고 했었더니 주어가 combination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A와 B를 조합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A랑 B가 무엇일까를 봐야 돼. 그래서 뒤에를 봤더니 A가 뭐가 나왔어요? 대중 여가 계층에 대한 수요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됐어? 지역 개발이 됐습니다. 아, 우리가 2번 앞에는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럼 2번에서 처음 언급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는 대중 여가 계층에 대한 수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자, 이것은 비슷한 전 세계의 자연 경관에 대한 비슷한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3번 뒤에서 당연히 this development라고 해서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은 무엇을 보여주게 되냐면 이전에 사용이 되지 않았었던 자연들이 아마도 뭐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원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거대 산맥들이 있었겠죠. 거대한 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곳을 이전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 딸려오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 개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또는 경제 재건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가 목적을 가지고 스킬 리졸트를 세우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가 플러스가 돼서 마침 사람들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에는 그만큼 산에다가 스킬 리조트나 이런 거를 많이 세웠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산림의 경관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 경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된 거야?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원천이 되었다, 자원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글을 읽으면 4번이 뭔가 어색하다라는 게 보일 거야. 지금 여기 3번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 글이 지금 파지티브를 향하고 있나요? 네거티브를 향하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선 지금 파지티브를 향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4번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주어가 주된 압력이 나와. 무엇에 대해서? 지나친 건설 개발에 대한 압력은 바로 무엇이다? 투자의 계획이다. 무엇을 확장하기 위한? 스킬 리졸트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의 계획이다. 이건 지금 목적이 뭐가 됐어? 스킬 리졸트의 확장이 목적이 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스킬 리졸트가 하나의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전략으로서 사용이 됐었어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 그리고 프레셔 나와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4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체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5번에서 지금 뭘로 시작해요? 이러한 과정은이 나왔어. 그럼 이러한 과정은이 가리키는 것이 3번이라는 것을 읽으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 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얘기하고 있거든. 자, 이것은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자연이 뭐가 되었다? 원천이 되었다. 근데 그 원천이 될 수 있는 경로가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경제를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얘는 도구적인 가치를 얻게 된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이 틀렸어.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해석을 꼼꼼하게 하지 못하거나 아직 내가 해석이 부족해요 라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독해로 넘어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가장 먼저 어휘를 살펴보자면 여기서도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 이전에 다 했었던 거라서 일단은 construction인데 앞에 re가 붙었어.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 재건 또는 복원 이런 뜻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accommodation이 accommodate가 수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파생된 명사 숙박 시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strumental이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리뷰에서 선생님이 찝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아까 앞에서 했었던 부분, 프랑스 정부가 사용했습니다. 스킬을 무엇으로서 하나의 부분, 즉 지역 개발에 대한 전략 중의 일부로서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자, 무엇 했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재건을 했을 때.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마디로 스키 리조트가 그 말 그대로 스키를 타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왔었냐면 purpose built가 나왔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스키 리조트는이에요. 여기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뒤에 5월은 여러분들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즉 다시 말해 라는 동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키 리조트가 이제 스키 팩토리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동사가 나오지는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수식입니다. 한마디로 스키 리조트, 즉 다시 말해 스키 팩토리는 were built,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간에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스키 팩토리에 대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스키 리조트가 스키 팩토리, 즉 스키 공장이라고 불려지는 거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as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어를 보시면 몇몇 관광 또는 여가에 대한 연구원들이 labeled, 자, 뭐라고 명명하다, 레이블을 붙이다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다, 이름 짓다, 레이블을 붙이다 라는 오형식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댐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었던 스키 리조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스키 리조트를 뭐라고 부른 거야? 스키 팩토리로 부른 거죠. 자, 여기에서 잠깐만 스탑. 여기에서 사용된 as의 쓰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consider과 마찬가지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가 명사가 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 명사가 2개 오는 아이, 그리고 consider 또 뭐도 가능하죠. consider A as B도 가능하죠. 레이블도 마찬가지야. 레이블 A as B. 그러니까 여기 뒤에 as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 자, 얘가 만약에 오형식으로 사용이 됐다. 그럼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어가 없어. 즉 뒤에 명사 하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목적 보어가 어디였어? 앞에 스키 팩토리스가 됐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 as 자리가 as가 아니라 which가 되었었더라면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계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이전에 듣보자 어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격 관계대명사 했었죠. 그래서 주격 보어가 없으면 그때도 복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보어가 없으면 얘도 그때도 이제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주격 보어가 없으면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보어가 없으면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데, 자, 이 as를 그렇다면은 관계대명사 which 대신에 사용이 됐으니까 얘를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는 관계대명사, 즉 유사 관계대명사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앞에 뭐 such라든지 the same, but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사에 따라왔을 때 사용이 되는 한정적 관계대명사로 보다 보니까 이거를 접속사로 볼 것인가? 자, 그럼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이 또 완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선생님이 이 as는 얘의 쓰임을 물어보시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as 밑줄이 없느냐는 아닙니다. as 밑줄이 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초반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있어. 만에 하나 as의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얘는 딱 하나만 체크하자고 했어. 뭐를 체크하자고 했죠? 앞뒤에 ER 또는 then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기로 했었어. 만에 하나 앞에 ER이 있다 또는 more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비교급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ER then과 as의 차이를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앞뒤 상황에 ER then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있다라면 이 사람의 출제의 의도는 그 외에 다양한 어법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as의 사용을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출제의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사 관계되면서 as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막 이거를 우리가 유사 관계되면서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전치사라서 뒤에 절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접속사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 자, 그다음 유사 관계대명사로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 또 여러 가지가 다 올 수가 있어. 즉 as는 다 올 수가 있다라고 보편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얘가 못 오는 케이스는 as 비교급이 아닌 er than을 봤을 때 우리가 그때는 as가 아니라 이 자리에 than을 써야 된다. 요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필기를 적어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딱 뭐라고 단정 짓고 싶지가 않아서 여기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skip factories가 지금 깡총깡총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skip factorial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건 말 자체가 as 저를 뭐로 본 거야. 사실 형용사절도 선생님을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해석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 자, 몇몇 관광이나 아니면 여가의 연구가들이 그 스키 리조트에다가 뭐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스키 팩토리라고 종종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강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강조냐면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그리고 건설공사, 즉 유리나 콘크리트나 강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건설공사 이 두 가지에 이제 강조를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관광이나 여가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이름을 붙인 스키 팩토리, 즉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지어진 스키 리조트는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 중간 단계가 중요하진 않아. 동사 뒤가 중요해요.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 1950년대 후반에 지어졌는데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이 진짜 중요한 거죠. 뭐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지역 개발을 돕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컨비네이션이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growing은 여러분들이 점점 증가하는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 대중여가 계층의 수요와 그 다음에 무엇을 합했다? 지역 개발에 대한 기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끌었냐면 아주 비슷한 변화 즉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산림 경관에 있어서 비슷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면 사실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산에다가 뭐를 짓기 시작했다. 어떤 여가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리조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등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목적이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문장 이러한 개발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 demonstrate가 여러분들 show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타동사야. 뒤에는 그럼 목적을 하는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how가 나왔네. 그럼 빨리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 생각하셔서 얘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순 표기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how 형보주동 막 이렇게 외워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어가 지금 nature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how가 의문사고요. previously라는 부사가 unused를 꾸며주고 unused가 nature를 꾸며주고 있어서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이전에 사용이 되지 않았던 자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되었는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원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에다가 그다음에 분사의 후칠 수식 받고 있으니까 서술형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자연이 오로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only는 뒤에 when이랑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when절을 조건으로 봐서 이렇게 했을 때에만 자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조건에 해당되는 when절을 보셔야 돼요. 뭐 했을 때 인간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놓여졌을 때 특히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거기에 부여가 되어졌을 때에 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자연들이 자원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를 이제 얻을 수 있게 해주나 하면 분사구문 챙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도구적 가치를 뭐가 얻게 되는 것이다. 자연이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도구적 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쓸모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한테 산은 산이요. 저게 산이 그냥 있구나 정도였었는데 사람들의 가치를 부여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가치는 첫 번째 지역 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스키장을 세웠어. 근데 그 스키장을 방문을 할 사람들의 마음이 아예 없어. 한마디로 그런 여가 생활을 할 생각이 아무도 없다라면 그건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증가를 해서 이게 합해지면서 어떤 거를 주게 되는 거야? 우리한테 다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의 기회를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 도구적 가치까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마무리 같이 보실까요?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요거는 로직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보여서 순서, 빈칸, 어휘 그 중에서 일단은 순서는 여러분들 요렇게 세 개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가 있지는 않아. 근데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The combination 자리에서 A하고 B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 B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이 A까지 결합이 돼서 C라는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his development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은 힘들기는 할 겁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빈칸 중에서 선생님이 앞서서 예고를 했었죠. 선생님은 이 결론 부분에서 특히나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가치가 부여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자연이 뭐를 얻게 된다. 도구적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휘를 살펴보면 요 정도 물론 인스트루멘탈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22강의 3번과 4번 문제 학습을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22강의 1번과 2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